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이네트워크가 해킹을 당해서 많은 베트남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한 매매 관련 포럼 사이트에서 5월 13일 날 OX1337XO라는 아이디를 가진 회원이, 당연히 누군지 알 수 없죠? 이 회원이 베트남인들의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이 포함된 아이디 카드 사진까지 포함을 해서 약 17GB의 데이터를 대략 9,000달러의 가치로 판매하기를 원한다. 결제 방법으로는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으로 지불받기를 또 선호했다고 하고요. 대략 베트남인의 한 10,000명분의 데이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해커가 그 포럼 사이트에서 광고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OX1337XO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고요. 아직 아무도 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이 데이터는 안전하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아직 새 물건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아직 싱싱한 정보다라는 뜻이고요. 또 모든 데이터는 파이 네트워크에서 나왔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판매 중이며 필요한 사람은 나에게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해커가 말한 파이 네트워크에서 가져온 데이터라는 부분이 이제 큰 이슈가 된 것이죠.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이 해커는 본인이 해킹한 이 개인 신상 정보를 어느 정도 이제 증거물을 올리기 위해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해킹했다는 이 아이디가 베트남의 구형 신분증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권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1,700만 명 이상의 활성 채굴자가 지금 있고, 이 중에서 단 20만 명 정도만 KYC 인증을 마쳤거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즉 여권을 통한 정식 신분 인증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자 파이 네트워크 개발진에서 직접 KYC 인증을 처리하고 본인들 서버에 저장 관리를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요티라는 인증 전문 업체에 완벽하게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들어오는 모든 KYC 정보는 파이 네트워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티라는 기업 또한 파이코인 KYC 인증을 여권으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분명 저 사진을 보시면, 해커가 올린 사진을 보면 여권이나 어떤 국제 면허증도 아니고 그냥 그 베트남 나라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베트남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여권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다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처럼 저렇게 빨간 문양이 사진 위에 박혀 있는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즉 저것들은 여권이 아니라는 얘기가 맞고요.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보아도 저런 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제가 운전면허증인지 아닌지 이렇게 중요하게 포인트 체크를 하냐면, 베트남 언론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초창기 파이코인은 KYC 인증을 초창기 때 할 때 아주 소수의 베트남 인원을 상대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KYC 인증을 위해서 오직 여권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해커가 업데이트한 베트남의 신분증 캡처 이미지를 보면 상당히 노후된 아이디 카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트남 현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권과 면허증이 아니니 파이 네트워크에서 해킹되어 나왔다라고 하기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네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베트남 정부가 최신 민증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이미 5, 6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서치를 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즉 온라인에 지금 나온 민증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런 오래된 데이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정황을 다 살펴보았을 때 이 해커는 어떤 판매 목적을 위해 실제로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 또 핫하죠, 파이 네트워크와 연관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또 얘기를 베트남 언론에서는 또 언급을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도 현재로서는 이 논리가 가장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상품을 판매할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야겠죠. 소비자를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원산지가, 상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이라고 하는 것보단 한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물건이 쉽게 팔리고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예시로 데이터 소스를 해킹을 해서 빼내고 이제 이거를 몇 년 전에 망한 대출업계에서 빼냈다라고 하는 것보단 현재 가장 트렌디하고 핫한, 예를 들어서 파이코인에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판매자 입장, 즉 해커 입장에서는 훨씬 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나온 데이터라는 것은 이미 다른 해커나
다른 구매자들에게 이미 사용이 되었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해커가 온라인에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Still no one buy, so this data still saf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훔친 데이터를 팔아내기 위해서 홍보의 노력이 짧게나마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은 장사꾼이 아닌 사기꾼이며 악의적인 해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어떤 진실을 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10살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아저씨 따라오면 맛있는 거 줄게 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것일까를 추리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요즘 제가 어제도 베트남 관련 뉴스를 올려드렸지만 베트남에서 파이코인의 위상은 실로 대단합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하면은 세계에서도 최고 많은 파이코인 테스트 노드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커 입장에서 빠른 시간에 정보는 팔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핫한 정보를 빼앗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로 이롭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서치를 해보았을 때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몇 기사를 빼고는 파이코인 또는 파이 네트워크라는 말을 이제 함부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목을 봐도 그렇고요. 그 안에 콘텐츠를 읽어봐도 파이 네트워크나 파이코인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과연 이 해킹된 자료가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추적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해커는 지금 매매를 위한 포럼 사이트에서는 판매 관련 글들을 다 삭제한 상태이며 좀 잠수를 탄 거죠. 하지만 아직 아이디는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외에 해외 매체에서도 이에 관련하여 짧게 좀 언급을 하고 있지만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파이 네트워크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단정 짓는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시 다 번역해 둘 수는 없고 중요 부분만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타이틀을 한번 볼게요. 모바일 채굴 앱이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possibly 라고 언급을 합니다. possibly 이 말은 즉 그럴 수도 있다, 사실이나 거짓이 아닌 중립을 뜻하는 영어 단어이고요. 부제를 한번 다시 보면은 17GB의 데이터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파이 네트워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키포인트만 보자면은 영어 단어에서 reportedly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단어도 보통 외신을 인용을 할 때, 즉 다른 소식통에 의존할 때 붙이는 말들입니다. 베트남 말고 그 외에 외신 영어권 기사들도 타이틀이나 부제만 보자면 어떤 증거나 확신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베트남에서 이러한 뉴스가 났다더라 이 정도의 느낌으로 기사를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아 오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기사들의 단어 선택이나 공신력 같은 것에 상당히 민감해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즉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기사에 패닉에 빠지신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으므로 제가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 매체가 언급한 것처럼 이 영어권 미디어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해커가 파이코인에서 해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데이터를 또 온라인상에 놓고 판매를 시도했지만 사실 그 해킹된 데이터는 베트남의 민증이며 보통 파이코인이 KYC 인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아이디는 여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즉 다시 해석을 하자면 해커의 주장이 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지금 그 뜻이죠. 그리고 이 코인텔레그래프 측에서도 파이 네트워크의 대변 인격인 저스틴 우에게 연락을 취해서 어떤 성명을 원했고 저스틴은 답변을 했다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KYC 인증을 자체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3자 회사에게 외주를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인들의 신분증은 우리 파이 네트워크 서버에 없다라고 다시 재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이 말하기를 혹시 우리 정보 중 어떤 게 유출되거나 해킹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해보았지만 그런 부분도 없었다라고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의 KYC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요티라는 인증 전문 회사를 또 보시면은 결코 그렇게 조그만 회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현재까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적도 없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적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보안 전문가 웨스 스펜서도 요티 회사를 분석을 해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안정적인 회사이니 안심해라 라고 리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나왔던 그 베트남 개인정보 유출 이슈는
거의 파이코인과 관계가 없을 확률이 아주 높다. 그리고 해커가 판매를 위해서, 빠른 판매와 높은 가격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